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합의 원리와 해석, 삼합이라는 해묘미 인호수 사유축 신자진에 대한 목, 화, 금, 수정, 삼합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계절들이 조합돼서 하나의 해묘미는 목에 대한 구심에 대한 목의 목적성을 가지고 인호술은 화에 대한 목적성을 서로 다른 인자들이 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 할 때 아니면 어떤 부분의 목적성을 가지고 특공대를 차리죠. 한 명은 폭파 잘하는 애, 한 명은 총 잘 쏘는 애, 한 명은 구급대원도 같이 할 수 있는, 응급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애, 이렇게 팀을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삼합을 보시면 되고, 방합이라는 거는 나도 총 잘 쏘고 쟤는 이런 자동소총을 잘 쏘고, 한 명은 또 권총을 잘 쏘고, 또 한 명은 기관총을 잘 쏘고, 이런 총 쏘는 거의 같은 부류의 총 쏘는 애들이 모인 걸 방합이라고 하고요.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하나의 목적성을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시너지 차원에서는 다 총만 잘 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다쳤을 때 구급할 수 있는, 아니면 통신 장비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셋 다 총만 쏘니까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못해요. 통신을 잘 못해요. 암호를 해석을 못해요. 근데 암호 해석병이 우리의 무슨 삼합으로 속해 있으면 그 부분을 걔가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단계를 거칠 때마다 누구의 특기가 한 명씩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잘 무난하게 절차를 밟아서 넘어갑니다. 근데 방합이라고 하는 거는 총 쏘는 섹션이 끝나면 이제 총 쏘는 섹션이 아니라 전략적 지도를 완성한다든지 통신을 한다든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부상자를 치료해야 할 시기가 되면 걔네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합은 짧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3개월씩 우리가 계절을 잡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계절을 3개월씩 잡잖아요. 3개월이면 방합은 끝나버려요. 단 연대 가면 총 쏘는 거 하나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시너지는 방합이 더 좋지만 대신에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고 거기에 있는 그거 끈끈한 혈연지연 학연으로 같은 총 쏘는 사람이 뭉쳤기 때문에 총 쏘는 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합은 짧다. 대신에 삼합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과 나와의 그런 이질성 있는 존재들과의 목적합을 이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분에 융합작용이 있어야지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삼합은 길어요. 9개월이에요. 인오술이면 인월부터 술월까지 기간을 9개월 동안 삼합을 맺어서 서로 이런 시너지 효과를 서로 역할을 구분해 가면서 서로의 방합, 목적이 있겠죠. 목적을 위해서 막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합이라는 거는 화학적인, 융합적인 작용이 훨씬 더 크고, 시너지 측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방합은 더하기라면 이제 삼합 자체는 곱하기가 돼요. 굉장히 강해지는, 나중에는 그 목적을 취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곱하기로 쌓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창조성이나 진화의 코드가 삼합입니다. 방합은요. 그 총 잘 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능력들은 더 높이 올라가겠죠. 난 기관총 잘 쏘고 너는 권총 잘 쏘는데 기관총 잘 쓰는 애가 이제 권총도 잘 쓰게 된 거예요. 물리적인 부분, 총 잘 쏘는 부분에서의 그런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곱하기로 볼 수 있죠. 대신에 여타의 부분에서는 잘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그래서 새로운 인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삼합이라는 화학적인 융합이 거쳐져야 된다. 그래서 삼합이 방합보다 우선합니다. 항상 우선해요. 하지만 이제 방합적인 부분이 뭉쳐질 때는 또 방합으로 연대를 하겠죠. 3개월 정도는 방합하다가 인호술 운동, 그냥 계절로 보면 4호미 계절의 화죠. 화 운동할 때는 그냥 화로 좀 이제 뭉쳤다가 다시 또 다른 부분의 목적성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방합과 삼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긴 합니다. 운에서도 그렇고 이때는 삼합으로 뭉쳐.
이때는 아버지 따라 같이 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그런 업을 이어서 안 하고 새로운 나의 새로운 인자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이런 회사 이제 제 2세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2세 경영에 대한 이제 한계점이 점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재용 회장이 지금 딱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타 인자에 대한 본인이 자기 자식을 다시 또 후계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월급 사장들을 딱 영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진화할수록 삼합의 인자가 훨씬 더 새로운 진화의 코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자꾸 흡수해야 되겠죠. 자꾸 영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다 삼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삼합이라는 자체는 뭐 이제 생지, 그 다음에 왕지, 묘지라고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성분이 있어요. 중간에가 항상 이제 구심점이 되는데 삼국지를 삼국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구심점이 되죠. 관우 장비 조자룡은 조우는 이런 앞에서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뭐 전쟁을 치를 때 앞에 나가서 싸우고 그걸 군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면서 유비를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죠. 생지의 그런 역할은 앞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장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화계지는 뒤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고 유지되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주군과 장군들의 중간다리 역할도 하면서 이 싸움의 보급품도 전략적으로 구성해주면서 보급품에 대한 뭐 전략이라든지 전장에 대한 우리의 구성 병력에 대한 제반 사항이라든지 주군의 그런 마음이라든지 장군들의 마음들을 조절하는 역할, 이 화계지입니다. 그 누가 하죠? 제갈량이 하죠. 화계지는 제갈량이라고 보시면, 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뭉쳐져서 안정성을 기하게 되겠죠. 안정적이다. 단 관우하고 장비하고 유비하고만 있어도 막 총나라 막 싸움 전쟁에서도 이기고 잘 하잖아요. 대신에 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서 뭔가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허점이 생겨나죠. 이걸 유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책사적인 능력, 그 수송품이나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서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비가 이제 제갈량하고 이제 봉황이죠. 봉황을 이제 방통이죠, 방통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럼 그때 가장 많이 승리를 하고 잘 나가잖아요. 두 개의 그런 인자만 있어도 어느 정도 그 삼합적인 작용은 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시너지 부분 자체는 좀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장비하고 관우만 있어요, 유비가. 싸움은 잘하겠죠. 싸움을 잘하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책사가 없다 보니까 이겼는데 우리도 사망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피해가 큰 거예요. 이기긴 이겼는데. 근데 장수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뭐 큰 전쟁에서는 이제 뭔가 큰 피해를 좀 받겠죠. 그 부분들을 이제 책사가 조절해 주는 거죠. 조절해 주는. 그래서 합력은 됩니다. 두 개만 있어도 돼요. 그럼 운에서 들어올 때나 그때는 삼합이 완성되면 그때는 이제 천하무적인 거죠. 막 힘이 강해지는 거야. 운동성에 대한 시너지가 엄청나게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세운에서 내년에 묘가 왔잖아요. 묘가 오면 만약 이제 뭐 미토라든지 해수가 있는 묘목은 해묘미 운동밖에 안 해요. 왕지는 딱 그 구심점, 목에 대한 역할밖에 안 해요. 다른 역할들은 다른 사람이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미토를 가지고 있는 나는 비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난 사람을 가지고 있다. 또는 그거에 대한 병사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되겠죠. 병사를 계속적으로, 비견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도 되고, 그거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돼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일시는 나의 인자라고 했어요. 재성적인. 계속적으로, 뭐, 경제 기반, 물질적인 부분, 재성이라는 거는 꼼꼼함, 정제라는 건 꼼꼼함, 그리고 경제관념인데, 이거는 좀 더 위험성을 능동적으로 취하지 않고, 아주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이자율 받듯이 차근차근 물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제관념을 제공하는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는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목이 만들어지면 지금 묘유충이 발생되죠. 그러면 이 식신이라는 거는 이 월에 있는 비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연월은 사회의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비견이 가지고 있는 식신이니까 비견이 가지고 식신은 기술이라고 그랬죠. 기술, 테크놀로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재주, 능력, 기술, 표현, 양식,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얘가 가지고 있었는데 묘가 오면서 세운에서 오면서 묘충으로 때려버리죠. 그러면서 유금이 움직여요. 홍이라는 거는 변화, 변동을 의미하는데 변화, 변동에서 얘가 유금이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서 지장간의 해수와 격각이지만 일경합을 하는 거예요. 일경합이 아니라 금생수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식신생제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계속 유금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운에서. 치고 있으면 유금이 탕 튕겨져 나오면서 비견이 토생금하고 있었죠. 내가 토생금을 하는 거예요. 토생금을 하면서 금생주로 해서 재성을 식신생제로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서 묘가 여기로 가려다가 여기 있는 유금 때문에 여기로 못 붙어요. 그러다가 여기로 붙어버려요. 묘미합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해묘미 목국이 만들어져요. 목국이라는 거는 기토 입장에서는 관국이죠. 관의 국의 삼합이잖아요. 거기에 정제까지 보급품이나 군수물자, 재성적인 마켓을 어느 정도 뭐 생을 해주고, 정제, 재생관이 된다는 얘기죠. 재생살이겠죠. 편관이니까. 재물에 대한 기반을 흡수하는 그런 조직이죠. 조직이 내 비견과 나의 일지와 붙는다는 거는 동업 형식의 회사였는데 동업 형식의 회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거예요. 돈도 많이 버는 회사인데 돈도 점점 많이 흡수해 가면서 재성적인 경제의 그런 마켓 쉐어가 늘어나는 기업을 내가 갖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묘목을 대운은 마중물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세운과 내 명국과는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계묘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사주는 이 사주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따로 놀아요. 따로 노는데 대운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개입해 줍니다. 그래서 세운을 내 원국에 적절하게 연결고리 노래도 있죠. 연결을 시켜줘요. 연결을 시켜주면서 세운을 적절하게 편집해 줍니다. 내 그런 명식에 맞게, 내 운에 맞게, 원국에 맞게 대운이 딱 그 연결고리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서 필요 없는 건 빼고 대운에서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 방향성이 내 운에 잘 접목이 되도록 마중물 역할,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서 근데 대운이 지금 해묘미 대운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대운이 해묘미라는 거는 목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는 대운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세운까지 왕지가 와주게 되면 여기에 해묘미 목국으로 완성을 시켜버려요. 비견도 참여가 되는 겁니다. 미토로서 참여가 되면서 나의 명성 그리고 재물적인 조직도 커지는 거고 그거를 비견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내 밑에 있는 비견들, 나와 같이 일하는 비견들, 동업자들 될 테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될 테고,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걸 관리도 해주고 지속도 시켜주는 거야. 자, 이게 삼합의 그런 예시로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해대운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면 재성적인 부분에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재물활동, 경제활동이 훨씬 더 커져서 내 나의 그런 뭐 명성이라든지 조직이 커지는 거고, 묘가 있다라는 거는 관중심이에요. 내 회사를 크게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많이 벌이는 거예요. 나의 명예성을 위해서 아니면 내 조직을 위해서 돈이 이용되는 거고, 자, 해대운 자체는 돈을 위해서 내 관적인 부분이 부가적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운이 뭔가에 따라서 목적성이 좀 틀려지죠. 자, 미토는 무슨 대운이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뭐 비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조직 회사가 커지는 게 아니라 회사의 종업원들도 많아지고 쓰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협업이라든지 뭔가 사람 관계라든지 연대라든지 그런 측면들을 목적화해서 재성이 쓰여지는 거예요. 선물도 보내고 돈도 좀 경제활동 저거 회사 하면서 너랑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같이 이거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의 같이 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서 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운의 목적성에 따라서 운의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삼합은 이루어집니다. 삼합이 이루어지면 굉장한 목에 대한 해묘미 목국이 만들어진다는 국 자체를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한 이런 큰 변화예요. 뭐 비상사태, 계엄령, 뭐 천지개벽과 같은 와 갑자기 이렇게 막 확 뜨는 그 스타성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스타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재생살은 스타성이거든요. 살인 편관이잖아요. 편관은 정관은 100등에서 뭐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편관은요. 전교에서 놀아요. 전교 5등 안에 드는 게 편관의 목표입니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려운 걸 해내려고 하는 편관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이 보통 뭐 해병대라든지 특수부대라든지 뭔가 더 힘들지만 해내면 더 큰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들이 편관입니다. 하여튼 편관이라는 국 자체를 설정한다라는 부분들은 목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합이 일어나는 해, 그리고 삼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월 자체가 가장 큰 이제 본인 인생사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텍스트를 보죠. 자, 왕지가 없는 경우는 유비가 빠진 거죠. 관우하고 장비하고 조운하고 제갈량하고 유비가 없다고 하면 와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죠. 나중에는 유선이라는, 이거 삼국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유선이라는 그 유비의 아들이 좀 멍청한 아들이죠. 있을 때는 이 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군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성은 있지만, 주군을 모셔야 된다는 목적성은 있지만 느슨해진 거예요. 왕지가 없는 경우는 합작용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자꾸 그러면 방합이라든지 육합에 우선하지는 못해요. 삼합이 왕지가 있을 때는 우선해요. 항상 우선해요. 두 인자만 있어도요. 생지가 있던 화계지가 있던 왕지가 원국에 있으면 그 삼합작용은 그래도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다가 왕지가 아예 이제 뭐 충을 당하거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와해돼 버려요. 그러면 얘네가 혈연지원으로 가요. 엄마 아빠 찾아가요. 죽은 유비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뭐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이제 타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육합이면 이제 가정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겠습니다. 전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육합이라는 부분, 방합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삼합 깨지는 거예요. 삼합 깨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자, 생지는 장비와 관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딱 선봉장에 서서, 조은도 마찬가지예요. 선봉장에 서서 장군 시작합시다 그러면 앞에 나가서, 조폭들에서도 항상 행동대장 있잖아요. 야 가자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행동대장 역할이면서, 그 행동대장의 특성이 넘버 2, 넘버 3잖아요. 이 두목을 위해서 기꺼이 목을 내놓는 게 생지입니다. 그래서 생지는 좀 희생적인 면이 많습니다. 왕지가 있게 되면 쪽쪽 빨리는 거예요. 힘을 쪽쪽 빨리고, 왕지가 뭐가 안 되면은 저 장군의 목을 베라 막 이런, 패전하고 오면 목을 베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생지의 희생이 좀 따른다. 지지의 일지의 생지를 가지고 있으면, 주군이 만약에 연월에 있다면 치면, 연월에 있으면 사회에 있는 거잖아요. 희생정신도 강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없더라. 뭐 이런 툭툭 빨리는 현상이 있을 테고. 자, 왕지 같은 경우는 우두머리 역할이에요. 단, 육이 혼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생지나 화개지가 좀 있어줘야 돼요. 받쳐주는 애들이 있어야지 우두머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나 주요 결정이나 이해하는 구심점이 되긴 하는데 혼자서는 안 돼요. 항상 생지의 도움이라든지 화개지의 그런 이런 책사가 있어야 돼요. 책사만 있어도 왕의 역할은 합니다. 생지만 있어도 왕의 역할을 해요. 그게 없어요. 그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운에서 올 때까지. 자, 운에서 만약에 유금이 있어요. 외롭죠. 외롭잖아요. 식신 입장에서는 외롭잖아요. 그러면 생지가 뭐죠? 삼합의 그런 사유축 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화가 와줘요. 사화가 와줘야지 이 식신이 훨씬 더 생을 잘 받겠죠. 사화라는 거는 기토한테는 인성이죠. 지금 식신패인, 뭔가 그냥 기술만 썼는데 이제 정보 기술이 된 거죠. 정보를 습득하여 설명서를 읽어가지고 더 기술성을 잘 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로, 근데 축토가 오면은 조금 힘들겠죠, 이사주에서는. 축토가 오면 기토가 지금 비견들하고 다 다툼이 난다라는 거죠. 일지와도 충리충이고, 월지와도 충리충이니까 그러면 사회적인 기반 자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양인 관대시켰던 비견들인데, 이제 축토로 다 지금, 대운에서 와줘야 돼요, 축토가. 그럼 충리충으로 다 깨지면서, 축토는 나를 임요시키는 애잖아요. 나를 자꾸 누르려고 하는 비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한테 내가 막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냥 운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 그러면 혼자서는 힘들다. 묘지는 책사의 역할이며 마무리와 지속. 토라는 거는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지지에 토가 없잖아요. 생지도 없어요. 자수와 토가 없는 오행이 자수, 그리고 묘목, 그리고 자수, 묘목, 유금이 토가 없어요. 근데 오화는 기토가 화토동법이라고 해서 오화에는 기토가 있거든요. 근데 지지의 묘목, 그 다음에 유금, 자수만 있는 사주가 있긴 있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그 사주 같은 경우는 마무리 지속이 안 돼요. 한 3년 3년 정도 해먹다가 다시 또 털어먹고, 다시 또 털어먹고, 이렇게 지속하는 성분이 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토가 없다라는 건. 하지만 생지에는 다 토가 있고, 그리고 왕지에서도 오하는 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가 없는 사주는 굉장히 좀 흔하진 않겠죠. 근데 제가 상담하지는 않았지만, 상담자의 친구분이 진짜 토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주도 있습니다. 진짜 지장간에도 토가 없는, 조절이나 지속하는 부분들이 좀 힘들겠죠. 토가 없다라는 건. 유지하는 부분들도 힘들고, 그냥 붕 뜬 거잖아요. 토가 없다는 건. 지구가 태양이 아니라 이제 지구라고 볼 때 지구 자체가 토예요. 형태를 갖추게 하는 게 토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자, 삼합의 해석 자체는 삼합이 이루어지는 단 대운에서 어느 정도 밀어주지 않으면 세운에서는 삼합이 만약에 해묘미 대운이 아니라 사유축 대운이에요. 묘대운이 왔어요. 그러면 한 1년 중에 9개월 정도는 삼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세운에서 와줬다고 해서 일어나지는 잘 않아요.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대운에서 개입해줘야 돼요. 대운이라는 거는 세운 외부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나와 연결시켜주는 게 대운이잖아요. 대운에서 사유축이라는 금운동을 하고 있다면 목이 와도 목을 거의 다 쳐내요. 그래서 목에 대한 부분의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근데 나는 굉장히 목을 원하는 묘목을 원하는 사주겠죠. 해수와 미토가 지금 암암만 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함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묘목을 굉장히 원해서 받긴 받아요. 받긴 받는데 거의 다 묘목이 100% 힘이라면 지금 대운 자체가 사유축의 힘이 사유축 대운이라면 거의 한 30% 40%밖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해묘미 목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질적으로 금방 부스러질 수 있는 뭐 나무 같은 거, 썩은 나무가 들어오는 현상, 뭐 이런 현상들. 그래서 대운과 세운의 방향성이 틀려버리면요, 굉장히 좀 부실한 상황, 뭐가 계속적으로 허물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대운에서는 부산 가라고 했는데 세운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다가 세운에서 갑자기 파주로 올라갔다 가래요. 그러면 부산을 그냥 가면 좋은데 파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 상황으로 묘운이 지나면 진운일 거 아니에요. 진유합이나 뭐 이런 걸로 걸려버리면 뭐 굳이 안 가도 될 파주를 묘운에 잠깐 갔다가 이 방향성이 아니네. 그럼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손실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나무인 줄 알고 썼더니 썩은 나무였더라. 그래서 다시 나무를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시행착오적인 부분, 기회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지출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벌리지 말아야 되겠죠. 대운과 세운이 계속적으로 충국하는 운에서는 보통은 일을 벌이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벌였다가 다시 폐기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리고 다시 대운에 맞춰서 운이 들어올 때 다시 그걸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삼합의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인생사에서 드라마틱 상황은 삼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세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9개월짜리 삼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주에 이제 회수가 없게 되면 미토만 있잖아요. 미토만 있게 되면 미토만 있었어요. 다른 뭐 그것까지 시까지 생각을 안 하면 지금 세운에서 묘가 왔죠. 그럼 대운에서는 무조건 해수가 있어줘야지 해묘미 목국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묘가 왔어요. 근데 그냥 미대운이에요. 그럼 그냥 반합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럴 때는 해묘미 목에 대한 부분인데 미토가 간목을 인묘하는 현상도 생기거든요. 이때는 왕지가 그냥 책사에 아예 묻혀버리는 상황도 생깁니다. 미토가 그렇게 큰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겨요. 미대운에 미토가 지금 2개나 있는데 묘목이 와봤자 깔짝거리는 거예요. 삼합에 대한 깔짝거리다가 그냥 묘목 자체가 야 친구들 하자는 대로 그냥 하자. 뭔 내 회사냐. 친구들한테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친구들이 꿀꺽하는 거예요. 묘목을. 미토가 창고에 그냥 보관된다. 창고에 보관된다. 미토가 삼합적인 부분에서는 정화가 이제 고죠. 정화가 고고 묘목 자체는 지금 묘에 묻힌 거잖아요. 묘목 자체가 아니라 간목, 천간의 간목이 미토에 인묘가 되죠. 인묘가 되면서 을목이 천간으로 올라갈 때는 간목이 되고요. 음양이 바뀝니다. 천간과 지지는 음양이 다르잖아요.
천간의 간목이 지지로 내려올 때는 묘목이 되고, 묘목이 되고, 묘목이라고 보기에는 을목이 되는 거죠. 을목이 되고, 을목이 다시 천간으로 올라갈 때는 간목이 됩니다. 요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다 같은 내용이고요. 자, 인호술 삼합의 대운인데, 만약에 이민년서부터 인목이잖아요. 인호술의 첫 번째 운이잖아요. 그러면 인호술의 시작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는 인호술이잖아요. 술에 마무리하는 거죠. 술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올해 그러면 내가 시작했던 일 잠깐 어떻게 우연찮게 하려던 것들 아니면 우연찮게 인연으로 해서 다가온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과의 인연의 그런 끝은 경술년까지 지속된다. 원국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이 이후에도 아니면 끝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년 정도, 그러니까 9수라고 하잖아요. 그 9수가 이런 삼합에 기초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인호술이라는 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건 제가 인호술 50강에서 설명할 때 인호술에 대한 부분은 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천간에 보면 병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사유축은요 금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간에는 유금이 천간에 올라가면 경금으로 음양이 변환된다고 그랬죠. 천간에서는 경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자지는 자수, 수운동하죠. 천간에는 수운동의 중심, 양기가 뭐죠? 임수로 올라가는 거죠. 임수가 주 목적성이 들어가면 훨씬 더 그게 드러나게 생각, 인연, 관념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천간은 들어진 테마, 활용, 그러니까 체용으로 볼 때는 용에 대한 부분, 활용에 대한 부분은 천간이고요. 지지는 체예요. 본질적인 부분, 실체적인 부분을 지지로 보시면 되고, 수없이 얘기했죠, 제가. 자, 예제를 한번 보죠. 벌써 30분이네요. 예제는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누굴까요? 이거 접니다. 정해일주의 을에, 오와 미토 다 공만 맞았어요. 내년에 해명이 목국이죠. 해수, 미토에서 올라온 을목이죠. 편인격이, 가사마 편인격이고요. 이 사주 자체는. 해명이 목국인데, 묘가 위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격용신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활용하는 거죠, 편인을. 그럼 편인은 뭐죠? 소외된 전문 지식이죠.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그러면서 도식하는 거잖아요. 식신을 검증한다는 얘기죠. 네가 하는 기술 검증하겠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제가 만든 시스템이 교육평가 시스템 이런 거 만들어서 이거 점수 안 되면 너 탈락이야. 너 도식해. 공부해. 막 이렇게 하는 제가 IDP, CDP 구축하고 IDP 구축하는 교육 시스템 설계도 하고 교육 담당자를 했습니다. 자, 목국이죠. 그러면서 지지가 해묘미 목국에 그 다음에 오하고 해수하고는 육합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갑기합에 정임합이 다 돼 있죠. 그러면서 일지의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관을 가지고 해수가 묘목이 오게 되면 수생목을 하겠죠. 그러면 관이 목을 중심으로 목에 대한 왕지를 보좌하겠다라는 거고, 그 보좌하는 거는 그러면서 미토 사회에 있는 식신들이 그걸 마무리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지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다 인성이에요. 해묘미 목국, 그 다음에 오해한 목, 정임한 목이잖아요. 정임한 목. 거기에 천간에는 제가 아직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게 천상삼기입니다. 을병적인데 순서는 좀 바뀌었죠.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단 동일한 글자가 또 있거나 아니면 천간에 합이 걸려버린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천상삼기의 파격이 나와버려요. 그거는 좀
격이 좀 낮아지는 거죠. 등급이 좀 낮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토가 있어서 삼기성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천을기인이죠. 천을기인인데 형으로 됐네요. 그러면 딱 자르면 돼요. 딱 잘라서 여기 있는 관은 교육평가 검증을 하는 도식하는 관이라면 여기 있는 관은 무슨 관일까요? 비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관이죠. 재라는 거는 물질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경제, 재화를 관리하는 측면이 재성이에요. 관성이라는 건요. 사람을 관리하는 게 관성이에요. 정치, 무슨 관, 조직이잖아요. 그건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물론 재화도 관리하지만 그건 재성이 하는 일이고 관성이 하는 일은 사람, 비겁들을 관리하는 게 관성입니다. 관성은 비겁을 목표로 하고요. 아니면 사람을 목표로 하는 거. 자, 재성은요. 재화를 목표로 하는 거. 경제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관은 사회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내년에 해명이 목이니까 수생목하겠죠. 관인상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직을 가지고 아니면 간판을 내걸고 내 간판을 관인 내 간판이고 관객도 되는 거잖아요. 관객이 인성으로 소통시키게 하는 거죠. 관성을 인성으로 몰아넣는 거죠. 수생목한다라는 거죠. 관인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저를 이제 관객분들 이 프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공부하는 인성은 공부잖아요. 근데 지금 편인이니까 특수공부죠. 그런 명리하는 공부 쪽으로 제가 많이 밀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원국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사주 같은 경우 신자진 수국이 있죠. 자, 이사주 같은 경우도 가삼합으로 목국은 돼 있는데 해명이 목국은 돼 있는데 결국 지지에는 목국이 없는 거예요. 왕지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삼합에 대한 개념 자체가 크지는 않다. 크지는 않다. 유사주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보다는 더 크다. 라는 100%에서 해명이 목국이 100%라면 이사주 같은 경우는 60, 70%는 먹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이사주는 왕지가 두 개나 있죠. 이사주는 130%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간에 또 임수를 대표성, 신자진 수국의 대표성을 띄웠어요. 그러면 수의 그런 세력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걸 적절히 그러면 수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제어하는 운에서는 그게 지금 토국수를 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국인을 쳐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면 판단이나 그런 토국수는 뭐예요? 예측이나 그런 부분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재성이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재물을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인성으로 빠져버리면요. 정에 빠져버리면요. 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를 통제 안 하면 아예 제방 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제방 뚝이 무너져서 천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사주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다에서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발생한 것처럼 넘어와 버리죠. 다 쓸려나가고 결국에 자식 자리에 있는 진토까지 쓸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자식까지 좀 안 된 스타일,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말년이 아니라 그 대운에서 이제 신자진 수국 자체를 훨씬 더, 해대운이라든지, 해대운은 아닐 테고, 제가 그것까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대운 자체, 그러니까 원국 자체가 너무 수기운에 지금 쏠려있는, 이사주가 잘못하면 물가에 가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물가 조심해라. 물가 가면 잘 빠져들어가는 그런 스타일도 됩니다. 수기운이 너무 많은 건 좀 적절하게 제어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설하는 방법이 있어요. 당하지 않으려면 엄청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엄청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는 업을 하면 돼요. 그런 업을 하면 천재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지의 신자진 수국에 갑자일주 똑같이 갑자일주인데 자수의 신자진 수국에 막 해자축까지 있어요. 맨사 회원까지 봤어요. 그런 인성들을 계속적으로 막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라는 건데 그 오행을 그래도 그렇게 됐으면 긍정적으로 쓰는 거겠죠. 자, 이사주 같은 경우는 좀 위에는 좀 부정적인 게 많은데 여기도 신자진 수국이에요. 근데 경신대우님의 신금 또 왔죠. 그러면서 간목에 있는 물을 빨 수 있는 신자진 수국을 설하는 부분이 목이잖아요. 수생목을 해서 나무가 물을 쭉쭉 빨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부러지면 물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으면서 경신대운의 이 간목이 부러지고 신자진 수국, 신금이 오면서 금생수를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축년에 기축년에 이거는 좀 이런 예시 자꾸 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자 사유축이죠. 사유축운에서 이사주는 천간에 보시면 경기정이죠. 경기정 무슨 운동한다고요? 금운동한다고 그랬어요. 천간이 다 금운동이에요. 지지도 와 사유축 금국이네요. 삼합이 짜여져 있으면 금화만큼의 삼합적인 부분들이 운에서 세운에서 대운에서 그냥 삼합이 짜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이제 버튼 하나 누르는 게 사운, 축운, 육운에 계속 버튼 눌러지는 거예요. 금운동하라고 계속 버튼 대운에서 오면 엄청나게 세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운에서는 남자니까 역행이죠. 그러면 그 수운으로 가요. 그러면 관운으로 가죠. 관운으로 오면서 그 역행한다면 해대운에 사와 사해충, 그다음에 자운에 자유기문, 그러면서 술운에 사술, 축술, 형살, 이런 식으로 계속 걸려가다가 이제 술 대운 끝나고 유대운 오죠. 그때부터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거예요. 화생금으로 해가지고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 아니면 재성이잖아요. 재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유축대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주를 활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화생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화극금을 할 수도 있고 화생금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화생금을 하는 사주예요. 그러면 어떤 식상의 활동, 화는 식상이잖아요. 식상의 활동으로 재화를 벌어들이는 거죠. 계속 열매를 계속 맺게 하는 거예요. 화생금. 화극금은요. 철을 녹이면서 도구성을 좀 더 잘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화생금이. 한 사오미 대운으로 가면 금이 녹죠. 그러면 금을 녹여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날카로운 칼을 만들거나 이 화의 그런 용도가 변경이 돼요. 화생금이라는 거는 잘 익히는 거예요. 사과가 그냥 파란 사과예요. 그러면 이건 식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사과를 아주 잘 익히고 잘 보관을 잘 해서 이쁘게 포장을 해요. 그게 이제 사과가 빨갛게 물드는 것처럼 그게 정화가 하는 일이거든요. 감도 빨갛게 익히는 게 정화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화생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제품을 훨씬 더 도구를 통해서 이쁘게 만드는 포장만 해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포장하는 이쁘게 색깔만 칠해도 색깔만 내도 가격이 더 받을 수 있죠. 그게 재성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경제관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 잉여 제품을 창출하는 잉여 상품이죠. 잉여 상품으로 조금 더 돈을 더 벌 수 있는 가치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생금은. 그리고 이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해묘미 신자진에 대한 부분들이 삼합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죠.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해묘미는 이렇게 붙고 신자진은 이렇게 붙고 분명히 지금 수기운 자체가 신자진 수국의 임수가 천간에 뜬 거잖아요. 와, 근데 이사주는 해묘미 목국에 목도 떴네요. 그러면 두 가지 삼합이 크로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목의 운동성과 수의 운동성이 같이.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할까요? 대운에서 결정해요. 자, 그러면 초년에 지금 여자니까 순행을 합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로 이제 가겠죠. 그러면
묘대운에는 이제 목에 대한 운동성이 강해지겠죠. 뭐 친구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협력, 연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운동성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진대운에는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겠죠. 인성. 그 신자진 수국 자체의 인성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가 사오미 대운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신자 진이잖아요. 진은 여름으로 가기 위한 봄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국으로 잡힌다라는 건 인성을 진토가 을목 입장에서 진토가 또 양인이에요. 경쟁의 사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경쟁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하우를 쌓는지, 지식을 쌓는지가 이사주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원국을 가지고 제가 딱 설명드리면 어떤 단편적인 얘기는 금방 할 수 있지만 이 본질적인 사주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요. 보통 이 사주 하나 가지고 한 4, 50분 해야지 대략적인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이제 대도서관이라고 유튜버 하시는 병화, 정화,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유튜브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병화가 있어요. 정화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이 사주는 인호술 화국이 원국에 있네요. 원국에 있고 거기에 비겁에 대한 인호술국이 이제 비겁국이잖아요. 저는 사오미로 방합국이 비겁입니다. 방합이 이제 사대운 오면 사오미로 뭉치면서 비겁 방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사주는 인호술 삼합이 아예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같은 목적성으로 모아서 근데 그 대표는 누구예요? 지금 천간에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간이죠. 그럼 내가 중심이 돼서 같은 비겁들의 여타의 요소를 묶어서 화는 뭐죠? 식상의 행위죠. 식상은 드러내고 활동하고 화니까 드러내는 거고 수니까 수면은 드러나진 잘 않을 텐데 화니까 잘 드러내면서 여러 사람들의 요소를 적절하게 한 방향성으로 몰아줄 수 있는 그러면서 편관이잖아요. 제가 스타성이라고 그랬어요. 스타성. 거기에 지금 아마 재성운이 오면 재성이나 재성세운에서 훨씬 더 이 스타성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그러면서 관에 근도 있어요. 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스타성인 내재되어 있는 부분을 사회에 그것을 넓게 유통시킨다. 임수는 유통이잖아요. 넓게 번지게 한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편관이 재화가 됐나요? 편관이라는 건 어렵잖아요. 그대로 맞아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편관은. 어려움, 난관, 극복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은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식신상관. 근데 식신상관이 그대로 다 떠 있네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식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부분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겠고 나는 말발로, 상관으로 해서 협이나 협상, 또는 나의 그런 언변을 통해서 어려움을 막 극복하는 거죠. 토흑수 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그런 주제들이 다 그런 쪽이겠죠. 상관은 또 다양한 박학다식. 그래서 대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사주를 풀어내시면 된다. 자, 48분이네요. 많이 오래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해묘미 목국에 대해서 좀 이런 예시나 그런 걸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